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서구 지역 총선 시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삼선 중진의 아성에 정치 신인들이 도전하면서 치열한 공천 경쟁을 예고하고 있고 인지도가 높은 무소속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총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방학을 맞아 학부모와 자녀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강좌가 열리고 있습니다. 도자기 화분을 함께 만들며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학부모 교육 현장을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서구 지역 총선 시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삼선 중진의 야성에 도전하는 정치 신인들이 도전하면서 치열한 공천 경쟁을 예고하고 있고 인지도가 높은 무소속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총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서구의 현역 의원인 삼선의 김상훈 의원, 대구 경북 현역 의원 중 류성걸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4선을 향한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달 초에는 선거사무소 개소식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삼선 중진 의원의 아성에 정치 신인들의 도전도 거셉니다. 국민의힘 공천 경쟁에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은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이종화 예비후보입니다. 이종화 예비후보는 대구에서 태어나 기획재정부에서 28년을 근무한 경제통입니다. 염색산단 이전과 악취 문제 해결 등이 담긴 서구 그랜드 디자인이 대표 공약입니다. 성은경 예비후보는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출신입니다. 대구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을 모두 대구에서 지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국정에 참여하고 정책을 수립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구를 발전시켜 대구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살리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미래대 경찰행정학과 겸임 교수를 지낸 김승준 예비후보도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얼굴 알리기에 돌입했습니다. 계명대 법대를 졸업한 김승준 예비후보는 미국의 한 법률 컨설팅 그룹의 지사장도 지냈습니다. 지난 2007년과 2012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한미 간 문화체육 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두 차례나 상을 받은 국제통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출마자 사이에 서중현 예비후보는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다시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서구청장과 대구시의원을 지낸 인물로 이번이 18번째 출마입니다. 서중현 예비후보는 지난해 말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지역 곳곳을 돌면서 지역을 위한 진짜 일꾼을 뽑아달라며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자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강세 속에 마땅한 후보군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벌이는 삼선 중진 의원과 정치 신인들의 대결, 그리고 여기다 높은 인지도의 무소속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서구의 총선 열기는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방학을 맞아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강좌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도자기 화분을 만들며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학부모 교육 현장을 천혜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만드는 사람의 감성까지 담아낼 수 있는 도자기 화분, 이른바 힙합 만들기 현장입니다. 화분에 물감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질감 페이스트를 바른 뒤 잘 말려줍니다. 형형색색의 물감으로 색을 입힌 화분에 마사토와 배양토를 섞어 식물을 심으면 세상에 하나뿐인 도자기 화분이 완성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파란색만 써야 했는데 보라색도 같이 하고 싶어서 이건 너무 진한 색이라서 제가 직접 섞어서 만들었어요. 도자기 화분 만들기 프로그램은 남부교육지원청이 겨울방학을 맞아 가족 특강으로 마련한 과정입니다. 학부모들이 자녀와 도자기 화분을 함께 만들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든 겁니다.
생각보다 이런 프로그램을 찾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거리가 좀 있지만 와서 해보니까 아이도 좋아하고 저도 색다른 경험이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화분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만든 화분을 집으로 가져가 반려식물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예쁘게 만들어서 나무를 심고 집에 가져가서 예쁘게 키울 거예요. 화분에 물도 주고 예쁘게 키울 거예요. 남부교육지원청은 도자기 화분 만들기뿐만 아니라 자개공예, 쿠키와 영양빵 만들기, 신체활동놀이와 가족 소통 배우기 등 다양한 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을 맞아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찾던 학부모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과정들입니다. 아이가 원래 미술을 좋아하는데 이런 건 집에서 하기는 쉽지 않는데 딱 보고 너무 좋아서 참여했는데 생각보다 더 퀄리티도 좋고 만족스럽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겨울방학 특강에는 14개 강좌에 학부모와 자녀 190명이 참가해 뜨거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특강은 다음 달 24일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에서 공무원들은 투개표 업무에 투입됩니다. 14시간이 넘는 고된 노동이지만 수당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요. 공무원 노조는 수당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국회의원 선거 당시 투개표 업무에 투입된 대구 지역 기초단체 공무원은 모두 4,300여 명입니다. 일반인을 포함한 전체 투개표 업무 인원 13,000여 명의 32.6%에 달합니다. 투표용지 확인 등 책임이 따르는 핵심 업무는 모두 공무원 담당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선거 업무에 투입되는 공무원에게 주는 수당을 13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평균 근무 시간이 14시간 정도임을 감안하면 시간당 9,290원에 불과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보다 적습니다. 정당이 추천하는 투표 참관인은 6시간 근무에 10만 원을 지급받는 것과도 차이가 큽니다. 대구 공무원 노조는 대구시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사무수당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당한 노동에 대한 비용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를 비롯한 종사자의 처우에 대한 보상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투개표 사무원은 새벽부터 이어지는 휴일 장시간 노동이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으로 위촉이 어려운 실정이며 공무원 노조는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는 자리에서 20만 원 이상의 수당 지급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투개표 업무 거부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부 연서명이 진행될 것이고 또 이후에 합당한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는다면 지금 이제 읍면동에 보면은 이제 선거에 종사하게 되면은 간사도 있고 서기도 있는데 이 사임계를 다 낼 수 있도록. 전국 공무원 노조는 특히 이번 총선에서 개표 수검표까지 진행된다면 업무 피로도는 극에 달할 거라며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인 압산공원의 주차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등산객과 공룡공원을 찾는 가족 나들이객들이 많아 주차난이 심각했던 압산 고산골에 공영주차 건물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압산공원. 한국관광백선에 선정된 명소로 특히 주말에는 관광객과 등산객, 나들이객들로 붐벼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남구가 고산골 주민들의 수건사업인 공영주차 빌딩 건립에 나섰고 1년 전의 공사기간을 거쳐 마침내 준공했습니다. 주말마다 산을 오르는데 굉장한 주차난 때문에 불편 사항이 많았는데 이게 주차장이 이제 준공등을 해서 많은 민원 사항이 해소되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산골이 조금 더 살기 좋은 동네로 거듭나는 것 같아가지고 제 주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느낍니다.
기존 고산골 공영주차장 북측 부지에 새로 진 공영주차 빌딩은 연면적 3,799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30세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또 24시간 무인정산 시스템과 엘리베이터, 소방시설 등을 갖춰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주차 빌딩 준공에 따라 고산골 일대 만성적 주차난 해소와 더불어 압산공원에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돼 남구가 추진하는 압산 관광 명소화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산골은 대구 시민이 다 찾는 곳입니다. 주차 문제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끝에 이렇게 화려한 이 주차장을 지금 만들게 되었습니다. 압산을 찾는 우리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차장으로 인해서 압산 명소화 사업도 순탄하게 잘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산골 공영주차 빌딩은 앞으로 한 달 동안 무료로 임시 개방합니다. 임시 개방 기간 동안 이용자의 수요와 특성 등을 파악해 향후 운영 계획에 반영하고 다음 달 하순 유료로 전환해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경찰 수련원이 오는 2028년 달성군 비슬산 자락에 건립됩니다. 20만 명이 넘는 경찰 공무원과 그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달성군 관광산업의 성장을 위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성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비슬산 자락에 경찰 수련원이 들어옵니다. 125개 객실을 갖춘 숙박시설과 교육, 워크숍이 가능한 시설이 오는 2028년 개원할 예정입니다. 달성군 의회는 경찰 수련원이 개원하면 지역에 더 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수련원은 편의시설이 부족한 리조트형 숙소로 조성되어 이용객들이 달성군 전역에서 먹을거리와 즐길거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개원과 함께 우리 달성군이 그동안 우리 군의 문화 관광자원 활성화와 달성군의 관광산업 성장을 위해 경찰 수련원은 국내 20만 명이 넘는 경찰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경제적 파급 효과는 25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달성군 입장에서는 지역이 갖고 있는 관광 자원과 문화예술 인프라를 서로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달성군 의회는 우선 비슬산의 단조로운 등산 코스를 명품 둘레길로 조성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는 휴양시설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푸른 숲과 하늘을 품은 인피니티 풀 조성으로 호텔 아젤리아에서 비슬산의 전망과 함께 물놀이도 함께 할 수 있는 휴식처를 만들어 비슬산이라는 브랜드와 호텔 아젤리아의 변화를 통해 달성의 관광 산업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달성군이 자체 예산으로 건립해 지금도 직접 운영하고 있는 호텔 아젤리아는 비슬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지만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경찰 수련원 개원을 계기로 호텔 아젤리아도 비슬산의 산림 자원을 활용한 즐길 거리를 빨리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달성군은 비슬산 자연휴양림 일대에 숲길을 조성하고 산림 레포츠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의 하나인 칠곡 북삼역 신설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사업을 논의한 지 15년 만인데요. 북삼역은 내년 말쯤 개통할 예정입니다. HCN 전보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삼역 건립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10수년간 수건 사업으로 머물다 국토부에서 역신설을 승인한 지 5년 만입니다. 우억 끝에 이 사실 북삼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칠곡군에서 예산이 군비로 500억을 투자하는 이런 사업은 우리 칠곡군 생기고는 많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말 개통할 예정인 북삼역은 사업비 478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 승강장 2곳을 갖춥니다. 구미와 칠곡, 대구 경산에 있는 대구권 강력철도에서 기존 외관역의 직전역으로 약 20분마다 전철이 정차할 예정입니다.
구미까지 가는데 7분, 그다음에 고속철도가 있는 서대구역까지는 20분만 하면 갈 수 있습니다. 또 외관역에서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되면은 대구 경산부터 구미까지 40분대 전부 광역교통망이 형성돼서 저희 지역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칠곡군은 북삼역을 중심으로 서북부 지역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를 비롯한 교통망을 재편해 윤리지구 개발 속도를 높이면서 투자 유치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북삼역 진입 도로를 개설하고 덕포대교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서 신설 역사 주변 약 30만 제곱미터에 대한 역세권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삼 5평 산업단지를 만들고 북삼읍과 양목면을 오가는 도로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HCN 뉴스 전보글입니다. 전북도 내 곳곳에선 교차로 곳곳에서 대각선으로 설치된 횡단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방향으로 길을 건널 수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과 함께 보행자 녹색 신호가 동시에 켜지면 교차로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전북경찰은 실제로 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며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상징하는 노란 횡단보도가 가로 세로는 물론 대각선으로도 나 있습니다. 모든 방향으로 길을 건널 수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입니다. 보행자 녹색 신호도 동시에 켜져 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그 덕분에 차량이 횡단보도를 끼고 우회전하다 발생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 앞에는 안전한 신호등이 대각선으로 돼 있어서 사고가 안 나고 편리해요. 2018년 도로교통공단 연구에 따르면 일반 도로보다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한 곳에서 교통사고가 9.4% 덜 발생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더 큰 폭인 15.3%가 감소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우회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도내 49곳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새로 놓았고 동시 보행신호도 93곳에 설치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 보행신호를 확대하기 시작한 지난해 전북에서 차량이 우회전을 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3건으로 인명피해는 44명이었습니다. 2022년보다 사고 발생 건수는 6건, 인명피해는 사망 2건을 포함해 총 7명이 줄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사고 감소가 확인되자 대각선 횡단보도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 보행 신호가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난 만큼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 위주로 대각선 횡단보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운전자의 신호대기 시간은 길어질 수 있지만 무엇보다 보행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BTV 뉴스 김다라입니다. 달서구가 공공화장실 28곳에 실시간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불법 촬영 카메라 전자파를 24시간 탐지하고 불법 촬영을 실시간으로 원격 차단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로 인해 카메라 위치를 찾고 송출 영상 등을 차단해 불법 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달서구는 공중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안전가림판 286개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신고가 거래 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 아파트 매매 거래 중에서 신고가 거래는 전체 2만여 건 중에서 479건으로 2.3%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울산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자 부동산 실거래 공개 시스템이 도입된 2006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대구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공격적인 투자 수요가 줄고 저렴한 가격에만 소비자들이 반응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구 경영자 총협회는 23일 그랜드 호텔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초청 최고 경영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선 지역 주요 기관장과 기업 CEO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 시장이 대구 굴기와 2024년도 시정 방향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홍 시장은 특강을 통해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공항 건설과 산업구조 개혁 등 다양한 혁신 정책을 설명하고 3대 도시 대구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경제계도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구청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 제조업체 15곳을 대상으로 햇섭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햇섭 인증제는 원료에서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작업장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전통시장 내에서 화재가 잇따르자 중부경찰서가 소방서와 함께 지역 10개 전통시장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두 기관은 소화시설 비치와 소화기 정상 작동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달성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산물 가공 창업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식품 가공 전문가를 양성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과정으로 다음 달 8일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이 청소년 골프 초급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기본 자세와 스윙 연습 과정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